안녕하세요. 팽팽하게 대립하는 법적인 논쟁을 속 시원하게 같이 이야기해보는 썰법의 조원진,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년재판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소년재판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년재판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피해자 측에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어떤 개인 정보 아니면 심리 내용에 대한 비밀성의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비행소년이 어떻게 심리를 받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비공개 재판이 맞다. 내 입장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년 재판의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고 어떤 사건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소년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 적시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형사 재판과는 달리 소년 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년 재판의 주 목적은 미성년자를 교화하고 주변 환경을 바꿔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반성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게 좋은 글씨가 씌워지지 않도록,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리지 않도록 사회적인 불이익으로부터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소년 재판을 공개로 하게 되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나 기자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재판이라는 것에 간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에게는 두렵고 무거운 일일 거예요. 그러한 아이들을 공개적인 곳에서 대중의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년 보호 재판에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최근 여러 사건들로 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잣대도 많은 논의가 있기도 하지만 소년은 성인과 달리 그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고 그 결과 책임보다는 교정될 수 있는 원인에 관한 분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소년 재판은 소년 보호 재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름처럼 아이들에게 무조건 어른과 똑같은 기준만을 요구하기보다는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소년법의 목적에 보다 집중해서 비공개로 재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형사사건이 무조건 소년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성인과 동등하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이 소년 재판은 아이들의 교화나 이제 반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 재판이라는 특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현행 제도는 지금 소년 재판이 열리면 비행소년 당사자,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보조인, 변호인 이렇게만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실제로 가정법원 가보면은 부모님인 경우에도 신분증을 엄격하게 확인을 하고 부모님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같이 들어가서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피해자가 내가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비행소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상 경찰 조사 이후에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거의 유일하다시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법원 심리에 참여를 해서 내지는 피해자 쪽에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가 그곳에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 소년 재판에서 관련된 진행 사항을 그냥 듣고 해당 내용을 피해자 쪽에 알려주는 형태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거나 하는 경우도 극히 제한적이고, 변호사가 의견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재판부에서 의견서 내지는 탄원서로 대체하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가 이야기를 듣고 추가적인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피해자가 이 재판의 과정에서 참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결과 자체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 비행소년의 개인정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조차 알 수 없고 하는 부분들은 불합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보를 피해자 쪽에다가 좀 전달하자는 입법 논의도 꾸준히 있어 오기는 했어요. 다만 소년 재판을 일반 형사법정에서 다루는 형사재판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입법 목적이라든가 소년들에 대한 어떤 보호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건에 따라서는 소년들이 자기가 피해 입은 부분뿐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입은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 절차에서 민사법원을 통해서 사건 기록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것 자체도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지만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제도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고 결국에는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 갱생,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피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졌음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좀 감정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이 소년보호재판이 또 하나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는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적어도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피해자 측에는 분명히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을 공개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공개 재판인 소년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법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